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카페에서 일이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과 함께하는 점심 모임, 저는 늘 그렇듯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이번 명절엔 딸이 용돈 줬어요? 김 여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50만 원 줬어요. 저는 10만 원 받았어요. 사위가 직접 봉투에 넣어주더라고요. 모두가 자랑스레 이야기할 때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안 받았어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동정의 시선도 있었고 의아해하는 표정도 있었습니다. 왜요? 혹시 딸이랑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김 여사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 말에 더욱 커진 궁금증. 모두가 제게 이유를 물었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 딸 지은이와 저,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 특히 자식에게 용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새로운 시각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2년 전 지은이가 결혼한 지 1년 남짓 되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도 저는 여러분처럼 딸의 용돈을 당연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진실이 저희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솔직하게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은이는 결혼 직후부터 매달 어김없이 제게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15만 원, 나중에는 20만 원으로 늘렸지요. 월급 받는 날이면 항상 제 통장에 입금되는 그 돈. 엄마, 용돈 보냈어요. 맛있는 거 드세요. 나는 문자와 함께요. 사실 저는 공무원 연금이 나와서 기본적인 생활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그 정성과 효심이 너무 고마웠어요. 때론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좋아하는 화장품도 사고 가끔은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곤 했습니다. 딸의 사랑이 담긴 그 돈으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저의 즐거움이었지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선 늘 불편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사위가 아직 집도 없는데 내게 이렇게 용돈을 보내도 될까 하는 생각이요. 지은이는 대기업에 다니지만 사위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비싼 전세값에 생활비, 미래를 위한 저축까지 그 부담이 적지 않을 텐데 말이죠. 한 번은 조심스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은아, 엄마 용돈 안 보내도 된다. 너희 살림살이도 빠듯할 텐데. 그때 지은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충분히 여유 있어요. 엄마가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 말에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변 친구들도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박 씨는 아들에게 매달 30만 원을 받고 이 씨는 딸과 사위에게 각각 20만 원씩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만 안 받는 것도 이상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저는 딸의 용돈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때론 제 생일이나 어버이날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날이면 선물도 함께 보내주었지요. 명절이면 더 큰 금액의 용돈과 함께 과일 바구니, 건강식품 세트 같은 선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표면적으로는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용돈으로 뭘 살까? 아니면 모아둘까? 하는 생각과 함께
지은이 부부는 정말 괜찮을까? 라는 걱정도 같이요. 가끔 전화 통화를 할 때면 지은이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라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은이는 엄마 걱정 말고 건강만 챙기세요 라며 화제를 돌렸지요. 명절에 지은이네 집에 놀러 갔을 때도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집안 살림이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았어요. 냉장고도 생각보다 비어 있었고, 지은이와 사위는 항상 저희는 밖에서 많이 먹어서요 라고 둘러댔지만 어머니의 눈을 속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제 마음속 불편함은 커져만 갔지만 제가 먼저 거절하면 지은이가 상처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자식의 효도를 거절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비가 내리던 수요일 오후, 지은이네 집에 갑작스레 방문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친구 집에 갔다가 우연히 지은이네 아파트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딸 얼굴이 보고 싶어져서 전화도 없이 불쑥 방문했지요. 비가 내리는 날이라 지은이가 집에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은이가 문을 열었을 때 그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단정하고 생기 넘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지리은아, 갑자기 보고 싶어서 왔어.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엄마는요? 차라도 드릴까요? 그렇게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은이는 회사 이야기, 동네 소식 등을 물었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냉장고에 뭐 있니? 엄마가 간식이라도 만들어줄게. 그 말에 지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향했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몇 개의 계란, 반쯤 남은 김치, 물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지은아, 이게 다야? 너희 밥은 뭐 먹고 사니? 지은이는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 요즘 바빠서 장을 못 봤어요. 주로 외식하거나 배달시켜 먹어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실이 아님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주방 의자에 앉아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봐. 정말 괜찮은 거니? 그 순간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 요즘 좀 힘들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남편이 급여가 30% 삭감됐어요. 저도 성과급이 없어졌고, 그런데 전세금은 올려달라고 하고, 생활비도 자꾸 올라가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매달 저에게 용돈을 보냈다니. 그래서 적금도 다 깼어요. 결혼할 때 모아둔 집 살 돈도 거의 다 썼고 하지만 엄마한테는 말하기 싫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 용돈으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큰 위안이었거든요. 지은이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를 위해 용돈을 챙겨주었다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피곤해 보이던 표정, 비어있는 냉장고,
간소해진 살림살이. 미안해요. 엄마 이런 모습 보여드리기 싫었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용돈은 계속 드리고 싶었어요. 엄마가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어요. 지은이의 눈물에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딸의 희생과 사랑이 이렇게 깊었다니. 그동안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던 용돈,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은이의 사랑이자 동시에 짐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를 위해 챙기는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우리는 그렇게 주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녀의 눈물 속에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앞으로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은이의 눈물 젖은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자식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잘 잤니? 네. 엄마 어제는 미안해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아니야, 지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어젯밤 내내 고민한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이제부터 엄마는 용돈 안 받을 거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저희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다음 달부터는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민수도 부업을 시작했고. 저는 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지은아, 들어봐. 이건 너희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이제 너희에게 용돈을 받지 않기로 했어. 그 이유는 엄마가 너무 행복해서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아, 엄마는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 그런데 용돈을 받으면 엄마는 너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돼. 내 고민을 들어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지은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키우느라 고생한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었어.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보답받은 거야. 하지만 엄마 효도는 진정한 효도는 돈이 아니야, 지은아.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엄마가 바라는 효도야. 내가 힘들 때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 그것도 효도야.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정말요? 그래, 정말이야. 이제 그 돈으로 너희 미래를 준비해. 집도 사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야.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아, 한 가지 더. 엄마도 이제부터 더 적극적으로 살 거야. 지금까지는 너희에게 짐이 될까봐 조용히 지냈지만,
이제는 엄마의 삶을 즐기려고 해.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도 시작하고 여행도 다니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응원할게요. 고마워, 지은아.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용돈이 아닌 진심을 나누는 사이가 되자.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기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한 부모가 되기로. 그날 이후 저와 지은이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매달 입금되던 용돈이 없어지니 뭔가 허전한 느낌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더 소중한 것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이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자신의 일상을 더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만남, 사소한 고민까지도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조금 부담되지만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지은아, 너는 항상 잘 해왔잖아. 이번에도 잘 할 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런 대화가 이어질 때마다 우리 사이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용돈이라는 형식적인 매개체 없이 더 진솔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지은이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선물 하나를 들고서요. 엄마, 이거 드세요. 제가 요리 클래스에서 만든 쿠키예요. 투박하게 생긴 쿠키였지만 그 맛은 어떤 고급 디저트보다 달콤했습니다. 지은이가 직접 시간을 내어 만든 정성, 그것이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은아, 정말 맛있구나.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니? 지은이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실 엄마한테 용돈 안 드리게 되니까 시간 여유가 생겼어요. 민수랑 주말에 요리 클래스를 등록했거든요. 둘이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돈이 아닌 시간과 열정을 자신들을 위해 쓰고 있다니,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또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다. 제가 용돈을 거절한 이후 지은이 부부의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2달 후 다시 지은이네 집에 방문했을 때 냉장고는 식재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집 안의 분위기도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지은아, 집이 달라졌구나? 네. 엄마, 요즘 민수가 주말마다 요리를 해요. 장도 같이 보고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지은이의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곤함과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안함과 여유로움이 느껴졌지요. 3개월 후 지은이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저희 전세 계약이 끝나서요. 작지만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했어요. 아직 대출이 좀 있지만 우리 집이 생겨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용돈을 거절한 결정이 지은이 부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명절이나 생일에 형식적인 용돈과 선물을 주고받았다면 이제는 더 의미 있는 것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은이와 사위는 용돈 대신 손수 만든 요리,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를 선물했습니다. 어느 날 원래 점심 모임에서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용돈 안 받으시면 서운하지 않으세요? 저는 상상도 못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용돈은 거절했지만 딸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거든요.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 말에 다른 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있는 법이니까요. 다만 저는 제 경험을 통해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고받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지난 주말에는 지은이 부부와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녀왔습니다. 차 안에서 나눈 대화, 함께 먹은 식사, 그 모든 시간이 어떤 용돈보다 값졌습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용돈 안 받기로 하신 그날 이후로 저희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고 소소한 행복을 찾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을 때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딸의 용돈에 의존하면서 스스로를 늙은 부모라는 틀에 가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고, 일주일에 2번은 요가도 배우러 다닙니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본 여행도 친구들과 계획하고 있지요. 어머, 정말 달라지셨네요. 어느 날 이웃 박 씨가 말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용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닐까. 한 번은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용돈 안 받아도 괜찮으세요? 저희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겼거든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내가 그 돈으로 너희 미래를 준비하렴. 엄마는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그 순간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돈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관계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우리 노년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역할을 맡습니다. 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노년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자식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라는 질문을요. 오랫동안 저는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과업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다 자라 자신만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식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독립하는 것이 아닐까요? 용돈을 받지 않기로 한 결정은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받는 부모에서 지켜보는 부모로, 의존하는 부모에서 응원하는 부모로 변화하는 과정이었지요. 이 변화는 저에게도 큰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고, 주 2회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책도 읽습니다. 바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더 이상 외롭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당신의 삶을 살아도 된다는 허락과 축복을 주는 것 말입니다. 어제는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획하던 일이 있었는데 드디어 입주금을 모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용돈을 계속 받았다면 지은이는 지금 이 기쁨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서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고 당당했습니다. 그 노인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수고했어. 이제는 나를 사랑할 차례야.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진정한 독립과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의 인생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힘이 되어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도 더 깊고 진실된 사랑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모두의 지혜가 모여 더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